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회복할 만하면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좋을 만하면 밀고 시장이 나쁠 만하면 구원투수로 등판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수가 균형을 잡아간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이 이렇습니다. 오르면 매도. 빨간 거 보고 못 견디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르면 매도, 내리면 추가 매수.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내리는 과정, 지수가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개별 종목 중에서는 지수보다 좋은 종목이 있을 것이고,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지수보다 나쁜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좋은 종목은 매도를 하게 되고, 이거나 이것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옆으로 행보하는 건 뭐 추가 매수할 만한 동기가 없으니까 결국 내려왔으니까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가치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가치 투자로 접근한 거, 저평가니까 산다. 이 저평가 종목이 더 떨어져서 사고 더 떨어져서 사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샀을 때 떨어져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게 되느냐, 감당이 어렵게 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나 옆으로 가는 종목이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런 나쁜 상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지수가 행보하거나 내려갈 때는 결국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나마 가치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손실에 허덕이다가 나중에 본전이라도 찾게 되는데, 이 시간 가치를 버리긴 하지만 그게 아닌 종목들은 결국 끔찍한 일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그런 상태, 옆으로 기거나 내려가는 상태고, 개인 투자자들이 내려가는 종목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수가 시원하게 달리기 전까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재미가 아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밀렸는데 코스피하고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밀린 건 코스피가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살짝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에 있는 코스닥과 여기에 있는 코스닥은 비싸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투자자들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니까 이런 거 따졌을 때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조심한다는 게 지수가 폭락할 거니까 조심한다, 이게 아니라 내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 약한 종목인지, 약한데 물타기를 해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닌지, 이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그 문자반에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최근에 뺐습니다. 네, 최근에 두 종목을 뺐는데, 이 두 종목이 나빠서 뺀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이제 KNJ입니다. KNJ인데 이 종목이 뺀 이유가 이제 제가 문자를 날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거래가 터지고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있든 없든 결국 갈 종목은 가는데 이걸 왜 뺐냐면, 뭐 소송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가 온 겁니다. 아마 다른 분한테 보낸 걸 저한테 착각해서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중심으로 단타 치자. 네. 그리고 TNL도 추천하고 많이 올랐다.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게, 믿음을 갖고 좋은 종목들을 사서 가져가면 이 등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을 버리지 못하면 큰 걸 못 먹습니다. 요 작은 걸 버려야 이 큰 걸 먹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단타, 뭐 조금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팔고 막 하다가 이게 내려가면 뭐 추천해서 샀는데 물렸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뭐 제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대응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단타가 늘어날수록 이 주가 흐름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종목이 이렇게 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뭐 어차피 가긴 가겠지만,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버리면 투자자들이 못 견디고 팔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뭐 잘못 보낸 문자가 저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안 되겠다 이건.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 해서 요거 날리고, 그리고 그 KNJ라는 종목과 TNL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하나로 날렸는데 날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물론 뭐 다양성이 있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이 의도라는 게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주주들한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요런 거를 이제 악용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런 분들을 배제를 해 나가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의 성향이란 게 정말 이게 단기 단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99%의 분들이 잘하고 계신데 1% 때문에, 실제로 1%는 이거 듣지도 않을 건데 99%한테 제가 또 이런 싫은 소리를 한다는 거, 이것도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뺀 겁니다. 나쁘다는 것보다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우리 댓글 확인에 앞서가지고 지금 이제 한창 화제가 되는 거, 화천 대유 자산관리, 요 회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남느냐부터 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뭐 재개발 부동산 투자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법적인 형태고, 또 모험을 하는 만큼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결국 시행사인데, 건설사들은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이 시공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물산이나 GS건설이나 뭐 포스코 건설이나 이런 데고, 시행사들은 이제 이 토지 작업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다 만든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짓는, 그리고 분양을 하고, 이게 이제 시행사가 하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시행사인데,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무슨 돈을 이렇게 벌었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물론 저는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처음에 보면 자산이 뭐 292억이 있었습니다. 시작 자본금은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을 것이고, 처음에 이제 이 땅을 매입할 때 계약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는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금이. 그럼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90%를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계약금, 근데 계약금 대출은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모험 자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험 자본은 실패하면 다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는 건데,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사업을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부동산이 불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한 5, 6년 동안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요 시기에 이제 요 회사가 시행 사업을 하고, 뭐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뭐 성남시하고 이렇게 끌어들인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요때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져서 큰 이익을 봤다. 근데 사람들은 5천만 원으로 좀 이런 거 좀 합법적인 건데 이런 걸로 돈 버는 거 좀 놔두면 될 텐데 꼭 뭐 문제 삼아 가지고 이것도 돈 못 벌게 하고 저것도 돈 못 벌게 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에 5천만 원이지만 요 계약금에 대한 투자금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뭐 성남시 자금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뭐 저 같은 투자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SK증권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투자금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 계약금을 치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요 잔금을 치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요게 갑자기 잘 터져 가지고 분양가가 확 올라간 시점에서 분양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당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3억으로 책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5억에 분양이 됐다. 한 채당 2억이 남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10%만 돈이 들어가면 되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무려 10배입니다. 10배에서 채당 2억씩 나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고 실제 요 하천 대유 자산 관리뿐만이 아니라 요 2015년, 16년 이때 시행을 시작한 회사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성남시가 대놓고 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특혜고 말고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뭐 건설 쪽이라서 당연히 뭐가 문제가 아직 깨끗하기만 한 건 없겠지만 딱히 제가 봤을 땐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17년에는 292억의 자산 그리고 부채 빼고 그러면 이제 그때만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토지 대금으로 자금이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또 비용도 들어갔을 거예요. 철거비라든지 뭐 토지 조성비라든지 이것도 빌려서 했을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49억 적자가 있던 회사입니다. 49억 적자가 있던 회사가 이제 분양에 성공을 하면서 분양 매출이라는 게 잡혀가지고 6,952억 분양 매출이 잡히고 그게 이제 뭐 매출 원가는 5,424억 그럼 여기서 요거 한 번에만 한 1,500억이 남았습니다. 이거 그냥 정상입니다. 이게 뭐 제가 시행 관련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왜 그렇게 높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대박이고 분양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요즘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아니 이 분양 잘 되고 누가 해도 그 돈 수익 날 건데 거기에 무슨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015년, 16년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땐 큰 문제가 없고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 뭐 이번에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라서 조금 부진한 종목도 있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다. 예. 그래서 WI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렸지만 오히려 이거는 조금 관련주로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뭐 끝났다 낙폭이 되게 크다. 이런 것 중에서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실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미 끝나버린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면 이 엄청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실컷 오른 상태에서 부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많이 안 오른 종목이 조정을 받았다. 관련 재료로. 요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잘하게 대놓고 파면 뭐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수익률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행하는 쪽은 처음에 거의 자금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시행을 저
회사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35억으로 시작해가지고 1,700억 벌고 이번에 2,000억 벌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많이 안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위험한 종목 간단합니다. 그냥 깡통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온 컴포텍. 이거 다른 HT에서 켰구나. 예, 이온 컴포텍을 한번 보면, WI 켜진 김에 보면, 자, WI의 순자산 규모가 407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642억. 그리고 순자산이 407억. 그럼 지금 가치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자 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좀 후하게 주더라도 적정 주가가 한 400억이다.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1,600억이네, 테마 타가지고. 테마 타서 2,000억, 3,000억 갈 수도 있고, 뭐, 대선 테마주 중에 1조 찍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 회사가 대선 테마라는 게 사라졌을 때, 400억으로 수렴을 할 거다. 뭐, 요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당연히 위험한 종목이고, 뭐, 다른 종목 하나, 예를 들면, 풍강이라는 종목인데 별거 없습니다. 이 종목은 뭐 똑같이 작은 종목입니다. 근데 순자산 가치가 그 WI보다 큽니다. 이익도 나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489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테마가 타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갑니다. 매수. 근데 실질적인 가치가 645억이고 지금 주가가 489억입니다. 테마가 발동을 하지 않더라도 뭐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됩니다. 이건 위험하지 않은 종목. WI는 위험한 종목. 이 가치 대비해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뭐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안 가는 종목들이 뭐 질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종목 아무거나 저평가 종목 아무거나 생각해서 뭐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시가총액이 아이고 안 바뀌었네. 다시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의 시가총액이 6조 8천억입니다. 현대제철의 시가총액이 6조 8천억. 근데 순자산이 17조 4천억.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이 저평가네? 그럼 실적으로 봅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1조 3,500. 그러면 곱하기 10배, PR 10배만 적용해도 13조 5천억. 이 정도 돼야 되는, 뭐 적당히 중간값을 취하면 15조 정도 됩니다. 15조 정도 돼야 적정한 종목이 6조 8천억밖에 안 되네? 근데, 그럼 이거 시장 좋아지면 당연히 여기로 가야 되네. 맞기는 한데, 그게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부진하다가. 심지어 뭐, 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5조입니다. 15조 5천억. 근데 순자산 가치가 조금 깎이긴 했지만 거의 70조입니다. 누군가 뭐 물론 정부 소유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작정하고 이 뭐 정부가 절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 이거를 한 7조 원 주고 회사를 소유를 해버리면 주식을 사서 이 70조짜리 회사를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매력입니다, 이게. 근데
10년, 20년 계속 저평가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결과가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마음은 편할 거다. 예, 그 정도입니다. 언젠가는 뭐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문제 해결의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차익 실현.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랄까? 저도 그냥 이 종목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항상 시장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종목 상승합니다 얘기해서 그 뒤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변수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건데 꼭 중간에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다면 잘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만들려면 A라는 종목이 상승하는 근거가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열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C라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럼 저는 C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A가 옛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변함이 없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매력이 없습니다. 등등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근거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저 새끼 좀 말 바뀌네. 네가 좋다며 이 시점 돼가지고. 뭐야 이거 주가 하나도 오르지 않는데. 근데 오르지 않는 경우를 보면 근거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러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이런 걸 아예 듣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냥 야 오른다며. 근데 제가 뭐 돈을 받고 종목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투자가 편하시게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올려드렸는데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근데 오른다며. 심지어 뭐 한 번 맞추고 두 번 맞추고 세 번 맞추면 더 독이 됩니다. 한 4번 5번째 되면 조금씩 하시다 이때 왕창 들어갔는데 하필 이게 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근거까지 다 말씀드리고 뭐 기술적으로 이렇다 뭐 말씀드려도 안 보시고 그냥 좋아 A 매수 내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좋아하시는 걸 제가 충족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재미가 없지만 이렇게 영감처럼 잔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되시면 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충분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쯤 되면 제가 막 열거를 해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근거로 들었던 1, 2, 3, 4 중에서 내가 봤을 때 3번은 좀 약한데 1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밟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좋아 너 믿고 산다 사가지고 내려가면 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라서 수익 났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요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요건 꼭 새기셔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런 글 같은 걸 보면서 참 요런 깨달음 뭐 이런 거 봤을 때 전 되게 기분 좋은 글입니다. 이런 글들은. 그러면 제가 이분하고 뭐 잘 모르는 사이다 하더라도 이분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 이분이 수익이 나면 기쁠 것 같고 그리고 이분 수익 내는데 제가 도움이 되면 참 좋겠고
뭐 내 돈보다 오히려 내 돈 이상으로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좋은 일이 되는데 왜 내리는 거야? 사기꾼 아니야? 뭐 이건 뭐 이상한 짓 한 것 같은데 등등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이분이 수익 나면 나 기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좀 진짜 안 엮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냥 제가 표현했을 때 그냥 재미인 겁니다. 이런 좋은 분들 이렇게 되면 내가 더 기쁜 분들 수익이 나면 참 재밌겠다. 당연하고 이런 분들 그냥 몰라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그런 어떤 내가 불안한 거 불안 안 할 만큼 주식 줄이셔야 됩니다. 저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그런 걸 해서 이제 요 좋은 분들만 남고 나쁜 분들은 이제 안 오시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이 결국 우리가 평생 같이 갈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이제 계속 그렇게 계속 갈림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댓글 하나에도 다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아무리 싫은 소리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은 겁니다. 또 저 짜증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고 기분만 나빠지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네. 기술적으로 상보.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냥 저는 대부분 다 얄미운 분들 몇 분 빼고 대부분의 분들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얻어가고 또 수익도 났으면 좋겠는데 수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초창기에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춤하니까 별로입니다. 결국 수익은 시장이 줍니다. 그래서 시장 좋아서 다 같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가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주는 거고 그 시장을 읽어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최종 판단은 누가 머리에 총 겨누고 야 이거 매수해 안 하면 머리에 구멍 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내가 클릭을 하고 내가 매수를 하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누구나 다 보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요런 지평님 같은 분들만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네 하는 분들이 사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되고 결국 그러면 나중에 좋은 주식들이 싼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인데 이상한 껍데기밖에 없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런 좋은 종목들은 외면받고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이다. 근데 시장 비정상인 게 어느 시점이 되면 정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주식 시작한 이래로 20년째 계속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성향이 그렇고 또 한국 증시 투자자들의 어떤 제약 바이오 선호가 너무나 크고 같이 투자한다 이런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 어떤 시장의 정체성이 되어 있다. 다들 미쳐 있는데 내가 안 미쳤다고 시장이 비정상이다 외쳐봤자 결국 그 미친 거에 순응하는 분들은 수익이 나고 같이 투자 이 종목 저평가니까 무조건 사서 기다리면 돼.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거 20년 동안 바닥 키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야 사서 그냥 갖고 가면 복리 효과로 수익 많이 나.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한국 증시에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게 또 사례가 나와버리니까
정말 난이도로 치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하고 비교하면 예. 예, 많이 바쁘시지만 열심히 하시는 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이 없으니까 자꾸 잔소리만 넣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SK바이오사이언스 분석 일단 뭐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도대체 첫 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사이언스가 지금 21조 4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자, 그리고 순자산이 1조 3천억.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3,700억. 뭐 그리고 곱하기 10 정도 해서 3조 7천. 그리고 여기에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곱하기 2, 7, 8조 원 정도. 지금 21조 4천억입니다. 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SK케미칼이 지분 68.48을 갖고 있는 43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사주 있고 그리고 실제 유통 주식이 적기 때문에 뭔가 관리를 할 것이다. 누가 SK그룹의 어떤 비자금 같은 게 있다면 만약에 그런 걸로 이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의 어떤 최종 종착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대량으로 끌어안고 주주총회 같은 데 가보면 나옵니다. 바닥 기다가 잘 올라가는 종목들 주주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주주 수가 폭증하는 순간 이미 고점에서 뭔가 거래량 빵 터지고 뭔가 돼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이게 끝났다라는 그런 게 되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진행형인 것 같기는 하지만 뭔가 이런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과연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조 4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1년에 3,700억씩 수익이 납니다. 10년 동안 이익이 후하게 쳐져가지고 10년 동안 이 매출 증가가 1년에 한 2배씩 되는 것 같네? 그러면 2배씩 돼서 그 다음 연도에 한 2개 합쳐서 1조, 그리고 2조, 4조, 8조, 16조, 한 5년 정도 예상대로 계속 성장을 한다면 이게 설명이 될 것 같다. 근데 5년 동안 과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실적조차도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도대체 이게 현금이 돌기는 하는지부터 해서 현금이 돌기는 돌 겁니다. 신규 상장할 때 빨아들인 돈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 딱히 급하게 팔고 뭐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주가가 한번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뭐 또 오르려면 덩치가 너무 크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한 60, 70조 가도 이상할 거 없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부터 3배인데 그거에 만약에 한다면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 고점 돌파했을 때 사도 뭐 그거 누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미친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 같으면 절대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미쳐있는데 혼자 정상이라고 수익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땐 정상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살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내려야만 하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상보 기술적인 관점에서 봐달라고 하셨는데 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이제 시세가 이제 시작인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 큰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이 정도에서 올라타고 나서 뭐 이렇게 가면서 요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년에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지금 상승이 진행형이고 뭐 기업 가치 좋아지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추세도 큰 파동,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단기적으로도 내일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아마 또 이런 또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올라간다. 이게 물량 쏟아지는 걸 계속 먹고 올라간다는 건 정말로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1200원대부터 봤으니까 이걸 지금 사시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놀루션 말씀하신 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만 유지해도 되는데, 이 실적 이게 하반기에는, 아니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 진단 키트가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 진단 키트로 재미를 봤으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데 쓰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실적 안 나고 그냥 무슨 치료제 개발한다 이래가지고 주가 뻥튀기 하는 종목보다는 이런 실적이 근거로 따라오니까 배당도 하고 얼마나 투자 관점에서 성과가 나고 좋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다? 이건 우리 진짜 주식 투자자들의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물론 뭐 우리가 사서 오른다 이런 건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좋은 종목들은 사서 기다려야 되겠네. 적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그 투자를 이 좋은 가격일 때마다 사고, 그러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릴 때는 매수세가 막 들어와서 덜 내리고, 오를 때 더 오르고, 덜 내리고 또 오르고, 덜 내리고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누적이 됐을 때. 근데 한국 증시의 좋은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은 잘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대표가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가에 또 소홀한 경우가 많고, 그게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이 반응을 못 보여주는 거다. 진단키트가 이제 죽은 재료다 하더라도 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굉장한 규모인데, 그게 과연 지금 시가총액 1569억이고 올해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나면 그래도 주가 반응이 없다. 이건 뭐 적자 나서 날아다니는 종목들 생각하면 기도 안 차는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다수가 그렇고, 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로 인해서 시세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아무리 이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해도 다수가 이상하면 그냥 시장에 순응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미쳐 있는데 혼자 미친놈들아 해봤자 수익이 안 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 시장에 걸려 있고, 또 시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모순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순응을 하는 게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빠른 길이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